디자인하면 돈 못 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 많으면 디자이너 못한다. 이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익스크림 이승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쓴소리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학생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디자인하면 돈 못 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신입으로 시작을 하면 3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세 번째가 나이 많으면 디자이너 못한다. 이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동의를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디자인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한국이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걸 정말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정말 그러한 대표적인 문장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시죠. 근데 디자인은 그런 취급을 받을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도 몇 번을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제조업이 기반이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나오는 그 상품화를 시키는 거에 목적을 둔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예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옷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제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 제조업에 붙어있는 그런 의상 디자인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의상 디자인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패션 출신이고 하니까 저도 이제 얼마나 의류 회사를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땐 저도 박봉인 게 너무 당연한 그냥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 IT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이 지식 서비스 산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의 가치를 정말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그 2차 산업의 그 디자인으로 끌어내리면서 디자인은 돈 못 벌어. 나이 많으니까 디자인 못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학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처음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좀 이제 얘기를 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좀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최저임금을 받아도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 저였다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라면요. 저는 차라리 디자인 포기하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후회하는 건 왜 디자인을 저도 되게 저는 2005년도에 무역회사를 1,800만 원, 무역회사인데 잘 주는 애들 연봉이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다녔었어요. 의류 무역회사를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요. 면접을 가서 합격을 받으면 2,600만 원 보겠다고 엊그저께도 그 얘기가 제가 야, 네가 지금 2,600 받으려고 지금 우리 학원 나서 졸업했니? 제가 막 그랬거든요. 했더니 그런 거 이제 안 가겠다고. 보통은 저희는 3,000대 후반, 그래서 4,000에서 많이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남의 회사인데 저희가 디자이너한테 그런 돈 주시면 안 돼요. 4천만 원 이상 주셔야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린 거라면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를 갈 바에는 전 디자인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무직해도 그 정도는 더 많이 받아요. 2,500, 2,600? 제가 10년 전에 받던 돈이죠. 10년 전이 아니죠. 제가 20년 전에 받던 돈이죠. 15년 전에 받던 돈을 아직까지 그 돈을 주면서 디자이너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도 문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디자인은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들어가신 여러분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학원도 문제고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디자인은 서비스 산업이에요. 서비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죠.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MZ세대 그 똑똑하다는 젠지 친구들도 거의 2,600 받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회사 가서 사무 격리를 봐도 2,600보다 더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서비스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2,600을 받으면서 그 2,600 받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비 출신이나 아니면 그냥 혼자 독학을 했다거나 이러면 전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그만큼의 실력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번 독학으로 해갖고 아니 국비로 해가지고 2,600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다. 그건 말리진 않겠지만 저희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자꾸 말하지만 여긴 지식 서비스 산업, 4차 산업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 이거를 그냥 디자인이란 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낮게 배워서 그렇게 낮은 연봉에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랑 맞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생각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2,600 받고 여러분 절대 3,000만 원 못 넘어요. 그럼 4,000만 원 받고 인생 여러분 여행 몇 번이나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소비 같은 것도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이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다니실 바에는 디자인 하지 말라. 그런 주의예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저는 저희 학생들을 최대한 말릴 수 있을 때까지 말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학생들 하나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런데요. 주변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있고 또 시작하면 3년은 고생해야지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왜 고생을 해야지? 라고 제가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도 저희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저 결혼은 저는 못했지만 결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취업은 어디든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 그 회사와의 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될 건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취업을 하시면요. 최소한 8시간, 9시간은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 회사에다 보내잖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그 회사에 넣었는데 왜 그걸 고생할 거, 힘들 거 생각하고 시작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막 억지로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제가 그 소셜미디어 이런 거 보면서 막 회사 막 농땡이 치고 막 회사 싫어하는 거 막 그런 영상 볼 때마다 좀 불쌍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일 찾으셔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찾으셔야죠. 재밌게 일할 수 있고 좋아하게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게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전에 차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정말 이 프로덕트를 파이널을 릴리즈 하는 게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면 에이전시 가시고 스타트업 가셔갖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얻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연봉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대기업 가셔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세요. 사회생활이니까 고생은 하겠지만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에 박봉에 야근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면 전 디자이너 또 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디자이너 이 고부가치 산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즐겁게 재밌게 대우 잘 받으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회사도 많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하면 회사 들어가서 한 달 후에 저한테 그거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회사 어떤지. 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그런데 그런 회사에 남의 회사에 그런 회사에다가 낭비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는 고생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 하실 거면 즐겁게 정말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 찾을 거 목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해 저는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속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몇 번 저희 이제 학생들은 얘기해요. 내가 나이 많다고 그러면 너 그러면 안 할 거야?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제가 나이가 많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자기가 안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안 할 것 같으면 디자인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정말 디자인을 하고 싶고 본인이 디자인의 뜻이 있어서 들어와도 힘든 곳인데 나이가 많아서 될까요? 라고부터 생각을 하신 분은 네 어떻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전화 와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 될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32살 여성이면 32살 정도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30살 중반이신 분이 신입으로 좋은 연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실력도 있고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분은 안에 제가 계속 수업 중에 어쩌면 사람이 안에 이렇게 악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괜찮으셨던 분이고 그런 분들은 회사가 다 알아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나이가 한국의 이런 고질적인 문화예요. 근데 이런 나이 부분은요. 여러분 스킬이 별로 필요 없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 상품 페이지 만들고요. 막 포토샵으로 상품 리터치하고 이런 회사라면 굳이 나이 많은 사람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손이 빠르고 잘하는데요. 그런 친구 쓰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프로덕트잖아요. 기술직이잖아요. 우리 그 디자이너의 경력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부가치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나이가 지금 제가 40대 지금 초중반인데 저한테 나이 많아서 못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한테 맨날 와서 너 이거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아 괜찮아요. 저희가 이거 원하던 곳이에요. 그 경력 내가 해왔던 그 경력에서 그러한 경험을 네, 다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시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계속 50대, 60대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상품 페이지 JPG로 빼고 있고 뭐 A4 4장짜리 10만 원이다. 이런 디자인 하고 계시면 자꾸 앞에 똑같아요. 최저임금 받으실 거고 고생하실 거고 나이 많으면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디자인 하실 거면 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뻔해요. 후비 출신 하시거나 아니면 뭐 독학하시거나 이러겠죠. 애초에 독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쪽은 독학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계에 저는 의대라고 보긴 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저는 벌써 지금 석사를 2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누차 말을 하지만 학력으로는 한국에서도 뭐 5% 안에 10% 안에 드는 학력이에요. 네, 그래도 2번째 석사 할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요. 디자인 하시려면요, 제가 본인이 계속 자기 개발하고 자기 공부하고 다른 타 디자이너의 상대적인 자기의 이점이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만큼 또 급여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일 몸 받쳐서 일하고 그만큼의 보상도 얻으시고 만족감도 얻으시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일하세요. 일하시다가 뭐 회사 잘리고 그럼 나오셔가지고 디자인 컨설팅 회사라도 차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블로썸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 학생들한테 맨날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냥 디자인하는 애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 디자인 못하는 디자이너,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냥 디자인만 하는 흉내 내는 그런 디자이너인지 정말 하이 퀄리티, 하이 밸류 디자이너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디자인 잘못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밑바닥에서 돌다 망치는 거예요. 그럴 바엔 하지 말고 차라리 디자인 하실 거면 제대로 이 디자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고민하셔갖고 제대로 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고 전 여러분들 모르니까 전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이 그냥 또 학원 다니라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20년은 더 살아본 디자이너로서 제가 해보니까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프로젝트를 잡을수록 그 나머지 부수적인 연봉 막 이러한 보람 막 이렇게 만족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이 퀄리티 디자이너가 되는 거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썸 UX 스쿨의 미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